He believes it's dictatorship insurance, that having nuclear weapons makes the prospect of efforts to topple his regime much harder. The ability to murder vast numbers of people, I think he believes, like his father believed, that it keeps him in power. He wants nuclear weapons. It's central to his regime's objective to reunify the Korean Peninsula, to use nuclear weapons as a tool of blackmail to drive Americans off the peninsula, which he would love to do, and to forcibly reunify South Korea. One component of deterrence is military. And I hope it is unmistakably clear to Kim Jong-un that the day he ever uses a nuclear weapon is the day that he dies. 자, 북미 간의 으르렁거리는 대립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이번에는 북한의 원유 수입 담당 부처인 원유공업성을 정조준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원유 수입이라는 건 사실 북한의 어떤 목줄이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북한의 경제가 돌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데 미국이 또다시 제재 카드를 꺼냈고요. 바로 정조준한 건 원유공업상입니다. 공업성입니다. 네. 원유공업성을 제재하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정말로 그 제재 압박의 최고난도의 네. 그런 이제 최고 수위의 그런 압박을 들어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폼페이오 중앙정보국장이라든지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네.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이번에 이제 베트남으로 가면서 한반도는 국제사회가 핵무기를 용인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비핵화를 할 것이다. 네.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걸로 보이고요. 아마도 지금 이제 어떤 남북이 대화 국면에 가 있는데 미국이 목표는 결국 비핵화다. 이걸 잊지 마라. 이런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렇군요. 예, 원유 공급성에 대한 그 추가적인 제재는 암암리에 북한에 그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좀 믿겨지고 있는 그 네. 중국에 대한 어떤 경고의 성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뒤로 모르게 계속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강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측면은 뭐냐면 지금 그 굉장히 혹한기인데요. 북한도 네. 굉장히 춥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평양에 당 고위 인사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조차도 전기와 그 난방의 어떤 공급이 상당히 지금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원유에 대한 추가적인 미국 제재가 만약에 또 실효를 거둔다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교훈을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주 오늘 제가 그 보도를 보면서 아주 옛날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북한의 그 전기 사정하고 네. 비슷한 상황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봤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제재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아직은 그 고난 행군까지는 안 갔지만 네. 그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 그런가면 네. 일단은 전기가 덜 생산이 되면은 네. 전기가 없으면은 석탄 생산이 힘들어집니다. 그럼 석탄 생산이 힘들어지면 또다시 전기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석탄을 생산하려면 이 발전기를 가지고 전기를 가지고 이 배수 펌프를 가동해야 됩니다. 네. 이 갱도에 물이 차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탄차가 움직여서, 전기차가 움직여서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수직으로 1km씩 막 내려갑니다. 네. 이게 전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해서 석탄 생산 못하고, 석탄이 모자라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네. 아마도 잘못하면은 다시 북한이 과거에 수십만이 굶어 죽었던 네. 코로나19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에 참가할 이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남측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영구 중단하라라면서 이른바 평창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미국은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남조선 괴뢰들과 함께 우리를 겨냥한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벌여놓고 서미한 일촉즉발의 현 조선반도 정세를 폭발이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진짜 핵전쟁 광신자 핵악마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애국대력 강화 조치들을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우리를 악마화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핵선제 공격의 구실을 마련하자는 데 있으며. 자, 지금 들으신 내용은 지난해 11월과 12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있은 직후에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북한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을 보내면서도 어제였나요? 북한 내부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영원히 중단해라 라고 청구서를 내보낸 거나 다름없죠? 그렇습니다. 뭐 예상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조선중앙통신에서는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의 전쟁 연습을 영원히 중단하고 남조선의 미국의 핵 전력 자산과 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동을 중단해라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번 이제 평창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북한이 무엇을 주장할지 뭐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그렇죠. 한미 훈련 영원한 중단을 하고 미군 철수까지를 그렇게 이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평창 올림픽을 즈음해서 고위급 회담을 시작할 때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한미 관계를 이간질시키려는 수작이다. 네. 라고 그때 논평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현송월 단장이 내려오고 거의 뭐 신드롬에 가까운 어떤 그 보도 행태를 보여줬고. 네.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하키 단일팀 어떤 그 반대 여론도 처음보다는 지금 좀 낮아졌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지금 일련의 어떤 행태를 가지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호소문. 네. 즉 그 호소문은 뭐냐면 미국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국민들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네. 호소문. 그래서 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게 한미연합 군사 연습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고 결국은 네. 한미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그 작전 예고된 수순이라고 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 핵보유, 자신들이 보유한 핵보유에 대해서 민족의 핵, 정의의 핵 보검 이런 표현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비핵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장애물로 매도하는 궤변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허만섭 차장 얘기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평창의 이 대화가 비핵화 대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네.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바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평창의 대화 과정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영원한 중단, 이것이 뭐 공공연하게 북한이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네.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평창의 어떤 그 남북한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북한이 너무 주도권을 행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이 결국 펜스 그 부통령을 평창에 보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북 대화 초기만 해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얘기만 집중하겠다. 그리고 남북 이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북한이 서서히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고 그러고 요구할 것을 착착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좀 떼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남북한 간에 논의되는 것은 평창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발전할지 그건 그 차후의 문제고, 리선군 그 북한 그 조평동 위원장이 조명근 장관과 얘기할 때 딱 해서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자고 그냥 허세를 부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 공개를 했으면 바로 오늘 이 호소호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하. 바로 그 핵보검 자체가 바로 한반도에 평화를 지켜주는 거다. 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 공조를 통해서 미국을 쫓아내자, 한반도에서. 그 다음에, 이 한미 연합훈련은 반드시 영구적으로 중지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대놓고 하려고 그러다가. 네. 우리가 이제 그걸 거부하는 바람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것 자체가 전반적인 오늘 그 북한의 논조, 네. 호소모 내용 자체가 바로 북한이 현재 평창올림픽에 와가지고 하고 싶은 말들입니다. 네. 자, 미국의 대표적인 또 강경파죠. 테드 크루즈 이 상원 의원이요. 북한 김정은 결국 핵무기를 핑계로 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다 라는 우려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김정은은 미군 철수를 유도해서 한반도 통일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핵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계속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강경파의 대표적인 강경파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 대화에 취하지 말라 이제 경고를 그렇죠. 하면서 결국은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미군 철수고 결국 한반도 통일의 강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적화 통일을 위해서 핵무기를 활용할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시간을 더 주지 말고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이제 테드 크루즈 이제 상원 의원은 계속 결국 북한에 시간을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주지 말고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북미 간의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하와이에서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오늘 27일에 열린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의제가 뭔가요? 회담에는 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회담 의제는 평창 동계 올림픽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개최를 위해 한미 국방당국 간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요.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된 것도 논의되게 포함되나요? 그 사안은 이미 연기되는 거는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한미 연합 연습 훈련 패럴림픽 종료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와이에서 회담을 할까요? 그리고 또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논의가 될까요?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와이에서 그렇게 급하게 회담을 해야 되는 의제치고는 늘 나오던 의제거든요. 하와이에서 이렇게 회담을 급하게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올해 초에 양국 국방장관께서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가능한 자주 만나서 상시적으로 한반도 문제와 또 한미 동맹 사안을 논의하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자주 뵙다가 두 분 간에 정들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네, 사실은 양국 국방장관 간의 개인적인 신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매티스 장관이 우리 송영길 국방장관을 네. 이렇게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톱10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가 설명했듯이 네. 현재 매티스 장관 입장에서는 네. 현재 한반도 인근 지역에 네. 미국의 진력이 얼마 정도 와 있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하.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를 안 했으니까 네. 얘기를 한 다음에 현재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고 네. 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에 이런 전 전력을 활용을 해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훈련을 할 거다. 네.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도 우리 미국의 입장에 맞춰가지고 네. 훈련을 같이 하자. 아하. 라는 얘기를 할 것이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훈련에 적극 동참하는 것도 사실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은 훈련은 훈련이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정부도 훈련 자체는 동참을 하게 될 겁니다. 아하. 다만 이제 미국이 북한을 공격을 할 때 네. 한국 정부에 통보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건 그 다음의 문제인데 네. 지난번에 밴쿠버 회의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회의요. 네, 밴쿠버 회의 때 그때 참전국 16개국을 전부 다 네. 통보를 했는데 정전협정의 위상을 바꿔야 되는 문제. 왜냐하면 북한하고 이제 전투를 하려면 위상을 바꿔야 되는 문제도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한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유엔 사령관 입장으로서 네. 전쟁을 수행하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15개국을 넣어서 네. 전쟁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4월 1일부터 이제 한미 연합 합동 군사 훈련이 실시된다고 합니다만 네. 이것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 간에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미 관계에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우리나라 정부가 먼저 한미 군사 훈련의 연기를 요청했고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는 좀 약간 마지못해 받아들였고요. 또 나아가서 부산에 입항하려는 핵잠수함, 미국 핵잠수함 우리가 못 오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런 측면에서 조금 마찰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공이 크다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또 미국 언론에 보도가 나고 물론 부인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거 흘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사실이라면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 직후에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우리 한국산 세탁기를 포함한 그렇게 해서 세이프 가드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어떤 타격이 비단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전자, 철강, 자동차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안보와 이 경제 간의 이 문제가 과연 이게 서로 완전히 분리된 문제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서로 연결돼 있고 한미 간에 어떤 뭔가 이상한 이상 징후들 때문에 이 경제 부분까지도 이렇게 좀 상당히 우리가 좀 위협받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건호가 부산항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 정부가 거부해서 못 들어오게 한 게 아니었고 진해항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제안을 미시건호가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의 사세보 기지로 이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한 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텍사스함입니다. 죄송합니다. 텍사스함이었죠. 미시건.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송영무 장관이 하와이에 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제가 봤을 때는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하와이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하와이로 가는 거나 샌디에고로 가는 거나 비행시간 비슷합니다. 큰 차이 없어요. 네. 그러면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왜 하와이에 있느냐.
펜타곤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하와이는 바로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총지휘를 하고 해야 되는 태평양 사령부에 있는 곳이에요. 네네. 그 태평양 사령부에 뭔가 확인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 바쁜 사람이 지금 하와이에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스케줄하고 동시에 이 송영무 장관하고 아마도 지휘소 벙커를 보여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준비가 돼 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지금 우리 이 한반도에서 어떤 무력 충돌 사태에 대한 협조를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는데요. 다음 순위로 빨리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확인해 보시죠.